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MLab의 김종민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주소 변환 NA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AT는 이제 라우팅이 불가능한 사설 IP를 라우팅이 가능한 공인 IP로 변환해 주는 기능이 NAT입니다. 내부 시스템에서 시작되는 연결에 같은 경우 출발지 NAT, 즉 SNAT, 타겟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외부 시스템에서 시작되는 연결의 경우 목적지 NAT, 즉 DNAT, 타겟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IP 테이블에서는 NAT 테이블은 모든 종류의 NAT 규칙을 위한 것으로서 프리라우팅 그리고 포스트라우팅 두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리라우팅 체인은 패킷이 어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전송될지 결정하기 위해서 커널의 라우팅 알고리즘을 통과하지 않은 패킷의 NAT 테이블의 규칙을 적용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방향의 NAT 정책을 설정할 때 프리라우팅 체인을 설정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포스트 라우팅 같은 경우는 나가는 방향의 NAT 정책을 설정할 때 포스트 라우팅을 적용을 시킨다 라는 거. 지금 보이시듯이 밖에서 들어오는 거죠. 유저가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 앞에서 프리라우팅이 설정이 되고요. 정책이 설정되고 나서 이 안에서 라우팅을 해주겠죠, 그죠? 내부에서. 결국 여기가 방화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오는 이제 프리라우팅에서 내부로 이렇게 뿌려주고요. 뿌려주게 되면 저희 인풋 체인이 있었고요, 그죠? 아웃풋도 있었고, 포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고요. 이제 나갈 때는 포스트 라우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들어올 때는 프리 라우팅, 나갈 때는 포스트 라우팅. 해서 패킷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SNAT는 이제 소스 NAT. 내부존에 이제 PC1에서 여기 말씀드린 거예요. 내부에서 외부. 지금 구글 페이지를 접속하는 경우에 내부존 PCA에 설정된 사설 IP. 이쪽에는 사설 IP가 설정되어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20.15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 IP에서 요 게이트웨이를 타고 나가겠죠, 그죠? 20.2 게이트웨이를 타고 나가는데 이 IP는 여기 구글에 대한 IP에 대해서 접속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 IP에서 나올 때 여기서 라우팅을 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SNAT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내부전의 PC에서는 외부전 구글 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에 구글 서버 측면에서는 출발지 IP는 방화벽 IP 요걸로 보여지게 되겠죠. 지금 보이시듯이 요 IP로 보이겠죠, 그죠? 여기에서는 얘가 접속한다 라고 알고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PCA의 이제 사설 IP가 공인 IP로 변환이 되어서 외부 시스템과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SNAT다. SNAT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듯이 액션에 SNAT, 그 다음에 W-2 외부 IP 로 해서 설정을 하고요. 외부 IP를 이제 DHCP로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 변경될 때마다 정책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는 클라이언트나 즉 다른 데에서는 고정 IP가 돼 있어야 조금 더 편하겠죠, 그죠? DHCP는 계속해서 변하니까, 그죠? 여기 보이시는 마스큐레이드 같은 경우는 내부 사설 IP가 방화벽의 외부 네트워크 카드에 설정된 IP로 변환돼서 나가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방화벽의 외부 네트워크 카드의 IP가 변경되더라도
SNAT의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필요하다. 마스큐레이드 같은 경우는 DHCP를 사용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겠죠, 그죠? 저희 같은 경우는 공인 IP를 실습함에 있어 공인 IP가 필요하겠죠, 그죠? 원래라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저희는 공인 IP가 없어서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환경 내에서 실습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전에 구축해 놓은 서버, 여기 서버를 10.20 그리고 0.20으로 해서 스냅샷 찍어 놓으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거를 이제 지금 사용을 할 겁니다. 외부에 있는 0.20 대역대로 줄 거고요. 웹서버를. 그리고 지금 내부 존에 있는 클라이언트 20.150 해서 이쪽으로 접속을 시킬 겁니다. 디폴트인 상태일 때는 여기 내부 존 PC에서 요 서버 IP에 대한 정보를 192.168.0.20을 접속을 하게 되면은 접속이 안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안 돼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SNAT를 설정을 해 준 다음에 정말 접속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이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듯이 SNAT 설정에 대한 거고요. 이렇게 4줄 정도가 먼저 입력이 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행 같은 경우는 포워드 체인에서 SNAT, DNAT 같은 경우는 포워드 체인에서 사용이 됩니다. 포워드 체인에서 처리되는 요청에 대한 응답을 동적으로 처리해주는 establish, 그 다음에 relate 해서 요 두 줄을 설정을 해주고요. 3, 4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웹서버를 접속을 하잖아요, 그죠? 웹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offset에 대한 로고가 쌓이고 accept 되도록 정책을 설정해 줄 겁니다. 포워드 체인을 적용을 해서 방화벽 기준으로 내부 시스템에서 외부 시스템으로 웹 접속이 가능해지겠고요. 또한 외부 시스템에서 내부 시스템으로도 웹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요거 4줄만 해가지고 접속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접속이 돼 있을 경우에 요 같은 설정이 아마 먼저 설정이 돼 있으면은 접속이 되게 됐는데, 하지만 웬만해서는 이게 설정이 안 돼 있거든요.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접속이 불가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정책을 설정해서 적용을 해주는, 활성화를 시켜주는 구문이고요. 앞에서 이 4줄을 정책을 적용시켜 주고 난 뒤에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서 한번 접속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은 지금 보이시듯이 방화벽, 그 다음에 서버 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부 20점 대역대의 PC 클라이언트를 하나 켜뒀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방화벽 같은 경우는 앞서 실습한 컨트랙트 모듈을 실습에서 진행한 그 내용 뒤에 이어서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먼저 SNAT를 적용시키기 전에 사이트가 접속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버에서
보시게 되면 해당 페이지가 나타나거든요. 지금 웹페이지, 웹사이트 구축을 해놨고요. 지금 20을 입력하면 이 페이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럼 먼저 설정 SNAT를 설정하기 이전에 접속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20을 입력을 했고요. 지금 보이시듯이 접속 오류 창이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방화벽에서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사항을 스크립트로 하나 만들어 줬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앞에 내용은 여기까지는 전에 했던 실습이랑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부터 SNAT 정책에 대한 거, 포트, 지금 보이시듯이 establish, 그 다음에 related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 80 포트에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정책사항을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줄까지 넣어줬습니다. 그럼 먼저 적용을 시켜볼게요. 해서 적용을 시켜주고요. 적용을 시켜주고 난 뒤에 이제 여기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접속이 돼야 되겠죠, 그죠? 지금 보이시면 설정을 주고 난 뒤에 지금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은 조금 늦었지만 접속이 되네요. 그리고 웹 서버에서 한번 접속 로그를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터미널을 여시고요. 그 다음에 cat var log httpd access log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듯이 19168 0.250 19168 0.250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내부존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방화벽 IP가 보여진다. 방화벽 IP가 보여지고 그 서버 측에서는 그 방화벽이 접속한 걸로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듯이 지금 19168 0.250이 접속을 했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표면상으로는 이게 19168 20.150 클라이언트에 대한 IP가 공개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이 같은 결과로 보시게 되면 이제 SNAT가 정확히 설정이 됐다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방화벽에서 케어를 하지 못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접속을 했으면은 19168 20.150이 바로 이렇게 로그에 남아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방화벽에서 거쳐서 SNAT에 대한 설정을 거쳐서 각기 접속을 했기 때문에 19168 0.250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접속 로그에. 다음으로 DNAT고요. DNAT는 이제 서비스 영역 반대입니다. 서비스 영역에 웹서버를 구축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에 회사의 웹서버는 지금 보이시듯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제 외부 공인 IP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아까 SNAT의 반대 개념이죠. 외부존에서 이제 회사 웹서버로 접속이 보통 디폴트로 되어 있으면 불가합니다. 접속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는 게 DNAT입니다. DNAT 설정은 아까 SNAT 설정과 똑같고요. 여기에서도 포트 번호를 넘겨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또 공인 IP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느냐, 지금 보이시듯이 밖에 있는 아까 여기 20.150에 대한
것을 IP를 변경해줘서요. 0.150으로 둘 거고요. 아까 서버가 지금 0.22 서버였죠, 그죠? 요것을 다시 10.20으로 서버를 고쳐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반에 접속이 되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설정 후에 접속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정하는 정책은 지금 보이시듯이 이렇게 4줄. 요것은 아까 전에 SNAT에서 웹서버로 접속되어지게끔 정책을 설정해 줬기 때문에 뭐 굳이 다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지금 틀려진 게 요거거든요. 여기 프리라우팅을 줘야 됩니다. 프리라우팅을 줘서 체인을 설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 앞에 거는 요거는 똑같아요. 똑같지만 요거는 따로 설정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먼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보이시는 게 외부. 지금 보시면은 0.150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외부 존이고요. 그 다음에 방화벽으로 가는지 방화벽으로 가네요. 그리고 서버는 10.20 DMZ 존이죠, 그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면은 10.20으로 해서 DMZ 존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핑도 가네요. 지금 해서 구성도에 맞게끔 설정은 완료했고요. 이제 방화벽으로 가서 설정만 해주면 되겠죠, 정책? DNAT도 지금 제가 스크립트를 하나 짜놨거든요. 지금 적용을 했고요.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위의 내용은 다 똑같고요. 여기까지 다 똑같죠, 그죠? 여기까지 다 똑같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DNAT 부분, 여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프리라우팅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NAT로 되어 있죠. 아까 전에 SNAT 같은 경우는 포스트 라우팅 되어 있었고, 그죠? 여기 SNAT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해서 이 부분만 틀리다는 거. 지금 해당 내용을 스크립트를 적용을 해 줬기 때문에 한번 칼리에 가서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이 되네요, 그죠? 지금도 보면은 외부에서 내부 여기 서버까지 접속이 됐고요. 한번 여기서도 한번 로그를 한번 봅시다. cat var 로그 httpd access 로그 보시면은 이 외부에서 들어온 0.150 이 접속이 되었다 라고 IP가 나오고 있죠, 그죠? 이것도 잘 접속이 됐네요. 자, IP 테이블 정책 저장인데요. 지금 보통 보면 IP 테이블 명령을 이용해서 정책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적용은 가능하지만 지금 재시작을 하게 되면은 정책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뭐 3줄, 4줄이면 상관이 없지만은 몇백 줄, 몇천 줄이게 되면은 다시 타이핑을 해서 적용을 시켜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IP 테이블에 현재 적용된 정책을 저장할 때는 IP 테이블 save 그 다음에 방위표 파일 네임 해서 하게 되면은 현재 정책을 파일 네임으로 저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IP 테이블 save 하고 나서 이쪽이 이름이 되는 거죠. 자신이 하고 싶은 이름을 하게 되면은 이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어디에 저장되느냐? 지금 etc sysconfig iptable 요 폴더의 디렉터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정책을 불러올 때는 restore에서 꺽쇠가 틀려졌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책을 불러와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쉘 스크립트,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쉘 스크립트로 정책을 작성을 해가지고 바로 sh 하고 파일명 .sh 하면 바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실습마다 계속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적용을 시켜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쉘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적용시켜주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릴게요. 이 같은 경우는 객체 같은 것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스크립트 같은 특성상 객체를 생성해서 할 수도 있고, IP나 포트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객체 값만 수정을 해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쉘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정책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S-NOT, 그 다음에 D-NOT,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에 대한 저장이나 아니면 쉘 스크립트에 대한 저장, 적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